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제 좌석이다 보니까 생존성이 좋지 하지 않나.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왜 생존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앞뒤 텐덤식은 타게 되잖아요. 위협이 앞쪽에서 오면 똑같은 방향에 내고 쏘면 그 두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이드 바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할 때 오히려 더 피격될 가능성이 낮아진 겁니다. 미사일은 다른 얘기지만 기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야가 저쪽 우측 시야가 잘 안 보여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업무 분담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생존성은 사실은 산 뒤에 숨는 건 고정이든 회전이든 할 거 없이 안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생존 방법인데 헬기의 제자리 비행 능력, 산 뒤에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AFCS로 안전되게 비행을 하고 주야간을 떠나서 이게 바로 생존성을 높여주는 거지 좌석 자체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조종석이 방탄이 되죠. AK 소총에 피격됐을 때도 뚫리지 않는 방탄 자석입니다. 그리고 방탄판도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피격될 가능성을 낮췄고요. 그리고 생존 장비라고 해서 RWR, MWR, LWR 이것들이 장착되어 있죠. 위협이 올 때 다 워닝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할 수 있게 CMDS라고 하는 장비가 달려 있어서 체프 플레어를 발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피탐되지 않는 것, 탐지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는 능력, 그리고 성능, 기동성도 생존성 향상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헬기가 특히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앞뒤 총 6개 방향인데 이 방향을 빠르게 선회시킬 수 있고 또 속도를 갖다 제어할 수 있으면 기동성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LH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기동성 규격이 있는데 그 기동성 규격에 의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슬러럼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1등급 레벨 1을 갖다가 획득했던 그런 거에 있었고요. 버티컬 머누버라는 또 이제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걸 갖다가 높여가지고 일정한 고도에서 유지하게 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원위치로 복귀한 겁니다. 항공기가 좋은 평가를 좀 받았었습니다. 롤 리버설이라고 하는 아주 맨 마지막에 했던 굉장히 기동성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 레벨 1을 갖다 역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제자리 비행, 또 속도가 빠를 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이 돼서 결과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계 개발 과정에서 국산화 비율은 약 60에서 7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동력 전달 계통의 기어박스를 지금 국산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FCS라고 자동 비행 조동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련이나 LH 사업을 하면서 획득한 기술을 가지고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종사님 입장에서는 자동 비행 조종 장치 써보신 소감이 어떨까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손을 안 대. 손을 안 대고 놀아, 비행하다가. 아, 이게 영업 비밀인데. 그게 AFCS의 위력입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군용 항공기, 그 다음에 특수 목적기에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방이나 산림, 경찰 이런 데서 쓰는 AFCS는 편의 장비의 차원을 훨씬 넘는 겁니다. 가장 안전을 유지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바로 AFCS입니다. LH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무장에 관한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커맨드는 특히 기총 같은 거 사격을 할 때 반발력이 좀 심한데 미리 사전에 알아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손발을 띄고 가장 크리티컬한 에지무스로 건을 놓고 사격을 하더라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항공기 조종은 비행기 자체에 맡겨둘 수 있고
조종사들은 외부 관측이라든가 사격에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굉장히 높여주죠. LOS 모드, 라인 오브 사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로 적의 표적을 갖다가 만약에 입수하게 되면 버튼 한 번이면 바로 자동으로 그 에즈무스를 맞춰서 비행까지 해줍니다. 사수는 그 근처에 가서 마지막 파이널 튜닝만 해서 파이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우리가 3 말미에 캐나다 가서 좋은 비행 시험이라는 걸 했는데 영하 마이너스 32도에서의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회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통상 그럴 때는 저온 챔버라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를 집어넣고 엔진을 런을 하면서 항공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상 현상은 없는지를 식별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김진수 수석하고도 같이 캐나다에 갔었는데 캐나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볼 때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험 도행 잘 해주셔서. 꼭 반드시 저온에서만 해야 되는 시험이 하나가 있는데 팀 마크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LH가 확보를 해야 되는 이 팀 마크 넘버는 1.06이었습니다. 온도가 추워야 됩니다. 추워야만 팀 마크 넘버를 갖다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한 12,000피트 정도 넘어서 올라가니까 영하 한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시험 목적상 연료를 많이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었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없었고 최고 고도에 올라가서 다이브를 시작하는데 0.9, 0.95, 거의 1.0까지 그래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 1.06을 찍어야 되는데 이 6%가 나질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안 하면 최소한 1년 후에 이게 됩니다. 사업도 늦어질 거고 전력화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도하게 조작을 했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1.06 찍히는 걸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하고 회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리온과 LH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수리온에다가 우리가 만든 MGB, 우리가 만든 AFCS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KUH-2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차세대 헬리콥터라고 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과제화해서 진행하고 있고 개발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장하거나 뭐 하는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산 헬기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운 또 점을 다른 국민들도 같이 이걸 나누고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헬기가 있고요. 그 헬기를 가지고 우리 군이 작전을 실행하고 있고 소방서, 산림청, 경찰에서도 우리가 만든 헬기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고 싶고 헬기 개발 기술이 이 정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